어, 인사 먼저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정의행동의 이영경입니다. 올해 에너지 자립마을 컨설턴트들 운영과 마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말 그대로 자치구가 어떻게 에너지 자립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이 자치구 주도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작했었던 문제의식들, 그리고 그 문제의식이 마을로 확대되는 과정들이 사실 이제 처음 업무를 맡으시는 과정에서 그대로 투영이 되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에너지 자립마을들이 어떤 활동들을 주로 했었고,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이거부터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혹시 예전에 한참 공모하실 때 보셨던 그림일 것 같은데요. 2021년 에너지 자립마을 처음에 모집할 때 서울시에서 냈었던 포스터입니다. 제가 굳이 이 포스터를 처음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사실 에너지 자립마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곳인지가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이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도 그림에도 보시면 주로 마을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실제 사업의 프로그램도 다 그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있고요. 주택 태양광 설치라거나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 자원에 대한 부분, 되게 여러 가지들이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다라고 미리 그림에서 다 안내를 드렸어요. 이런 그림 속에 보시면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에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하는 것, 이것이 사실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네, 작년부터 우리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린 뉴딜들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자립마을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의 내용들을 함께 하고 서울시의 그린 뉴딜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포스터 상으로도 벌써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에너지 자립마을은 사실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기후변화와 인식들에 마을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행동들을 해 나갈 것인지를 주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었고, 초반에 마을들을 만났을 때 저희도 이 내용들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서울의 기후변화 현황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뭐 지금의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서울시의 정책이 어떠한지는 아마 제 다음 순서로 이유진 박사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울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기후위기가 다른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표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2001년에서 2010년까지의 10년 동안 12.8도씨나 상승했다. 평균 기온이 2도씨나 올랐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우리 하루 걸러 비 오는 거 뭐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것들이 서울 시민들이 이것을 위기로 느끼는가라고 보면 이상 기후로는 느끼는데 이것을 위기로 아직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상 기후가 아니라 기후 위기이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인식들이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역시나 폭염이나 한파, 열대야 일수도 서울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연평균 기온이 앞으로 4도씨 이상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우리 어제 그제 계속 기사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가
무려 50도에 육박하면서 사망자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예비하는 형태로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이 방향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서울에서는 어떻게 배출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들 그리고 감축의 실천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를 보시면 2019년도 데이터, 올해 나온 19년도 잠정치 데이터입니다. 아직 19년도 데이터가 확정되지 않아서요. 잠정치 데이터로 제가 들고 왔는데 보시면 서울시는 건물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서울시는 무엇을 생산하는 도시보다는 소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비의 주체가 주로 건물인 경우들이 많아서 건물 분야에서 약 70%에 가까운 온실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이 수송 분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에너지 산업, 폐기물 이런 순으로 폐기물 그리고 에너지 산업 순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건물 분야에서, 수송 분야에서, 폐기물 분야에서, 그리고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줄이면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겠죠. 건물 분야, 사실은 여기에서 수송과 에너지 산업 그리고 건물 분야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온실가스 데이터를 낼 때는 에너지 분야라고 통틀어서 냅니다. 그렇게 보면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발생률이 무려 90%에 가까운 발생률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고 떠올리면 전기부터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릴 텐데요. 전기를 비롯해서 수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전기가 아닌 가스로 쓰는 건물에서의 난방들 혹은 취사에 쓰는 난방들, 그리고 수송, 그리고 에너지 산업 분야. 사실 서울은 산업이 별로 없긴 하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에 들어가는 에너지 분야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한 가지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실가스 발생의 분야 중에 이 데이터에 거의 잡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거리 분야인데요. 실제로 서울 시민들이 먹는 양이 굉장할 거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먹거리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먹거리 분야의 온실가스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혹은 전 지구적으로 보았을 때 농업, 임업, 그리고 먹거리의 폐기물, 먹거리의 운송 이런 것들 면에서도 온실가스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온실가스 전 지구적 기후 변화를 생각한다면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에너지 자립마을이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먹거리는 데이터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뭔가 가깝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온실가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의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어갈 테니까 앞에 그냥 주제어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그린 빌딩입니다. 아까 제가 서울시 온실가스는 건물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당연히 그린 빌딩입니다. 두 번째 수송 분야에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 과제 역시도 그린 모빌리티이고요. 세 번째가 그린 에너지, 네 번째 그린 사이클, 5번 그린 숲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탄소 중립을 이야기했을 때 탄소 중립, 그러니까 배출하는 것을 당연히 줄이고 필수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가장 크게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 숲이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
그리고 도심, 특히 서울 같은 메가시티의 경우에는 도심의 온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고민할 때 숲의 기능, 물의 기능들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의 숲, 그린 숲들을 어떻게 고민할지 역시도 우리 그린 뉴딜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가 사실 보면 에너지 자립 마을의 주제다라고 그대로 투영하셔도 됩니다. 예전의 에너지 자립 마을은 아마 이 중에서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가 조금 핵심이었다면 올해는 그린 빌딩과 그린 사이클, 그린 숲들의 주제들이 함께 에너지 자립 마을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럼 누가 할 거냐?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너지 자립 마을은 마을 대표들끼리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서울시가 주관해서 혹은 자치구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당연히 아닙니다. 특히나 일반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마을의 주체분들, 활동가분들 혹은 대표분들이 에너지 자립 마을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많이 느끼세요. 일반 공동체 사업은 좀 가깝게 느껴지는데 에너지 자립 마을은 뭐가 이렇게 어렵지? 한숨들을 많이 쉬시거든요.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마을 대표와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그 마을의 활동가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컨설턴트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과 이런 주체 마을 안에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마을에서 인근 자원들이 다 함께 결합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이 에너지 자립 마을입니다. 이것들을 엮어내는데 저는 자치구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시에 있는 자원을 확인하고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자치구 곳곳에 숨어있는 소중한 자원들 그리고 자치구 안에 있는 많은 상황들, 다양한 상황들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자치구가 훨씬 더 잘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마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을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것들은 자치구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자원들을 엮어내는 것 역시도 자치구의 지원이 함께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서 그 A라는 마을이 속해 있는 동과 혹은 A라는 마을이 속해 있는 동주민자치회와 무엇을 함께 확장하고 싶다. 혹은 학교와 연계해서 무슨 활동을 확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마을에서 스스로 학교와 동자치회에 연락하는 것보다 자치구의 지원을 얻고 연락을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 훨씬 수월할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자치구에서 좀 확인하고 저렇게 자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들을 자치구에서 또 함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주제와 제가 아까 5가지의 주제 말씀드린 것과 마을활동가 자치구 컨설턴트들의 협력들이 사실 엮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의 1년 그리고 길게 3년이죠. 3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텐데요. 아까 그린 에너지, 그린 빌딩, 그리고 그린 사이클, 그린 모빌리티, 그린 뉴딜에는 그린 숲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먹거리로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5가지 주제의 활동들을 마을에서 주로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업 예시들도 같이 좀 담아봤습니다. 올해는 주로 에너지 자립 마을들 이미 다 협약이 끝났고 대부분 협약이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그 협약 안에 제안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업 내용들도 다 담으셨잖아요. 그 사업 내용에 사실 이것들을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시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예시들 중에서 혹은 예시에는 없지만 우리 마을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뽑으면 되거든요. 최근에 에너지 자립 마을들이 사업 제안서가 조금 마을의 차별성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맞춰지고 있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다. 혹은 우리 마을은
학군에 기반하여 어린이 청소년이 더 많고 그들을 키우는 3, 40대가 훨씬 많은 동네다에 따라서 사업 내용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는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줌으로 하는 행동들, 실천들,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 마을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더라, 이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교통 분야에서 우리 마을은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한 마을이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원순환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숲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지만 북한산 자락에 혹은 인왕산 자락에 숲을 아예 끼고 있는 마을도 있는 반면에 정말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숲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마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을 상황들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이 잡히는 것이 사실 이후에 에너지 자립 마을의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서로 홍보하고 같이 사례로 나누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온실가스를 실제로 감축하는 것도 그래야 더 가능합니다. 우리 마을은 어르신들이 주로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린이들 대상이 더 많더라, 이렇게 하면 성과 내기가 아무래도 힘들 거잖아요. 그 마을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건 당연히 마을 대표분들이고 그 마을 대표분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시는 분들이 자치구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소통하고 사업 계획서들을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도 저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립마을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도대체 에너지 자립마을이 뭘 하는 곳인지를 홍보하고 우리 마을이 에너지 자립마을이다 라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를 끊임없이 교육하고 캠페인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할 거냐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각 마을별로 대표자 3인을 우리 사업제안서에서 잡고 있지만 대표자 3인 이외에 사실 마을에서 정말 발로 뛰어주는 활동가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키워드이기도 하죠. 그것을 어떻게 자치구가 그리고 저희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그리고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에너지 자립마을의 과제죠. 에너지 자립마을은 마을 공동체의 집행 지침을 준용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거죠. 다만 거기에 에너지 자립이라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고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작년에 KBS에서 여론조사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여론조사의 응답들이 보면 기후위기가 심각한 것도 알겠고 나 혼자서 하는 실천들도 난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느끼는 좌절감도 많이 있다. 나 혼자만 이렇게 해서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함께하는 노력들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고민들을 실제 설문 결과에 보면 그런 고민들이 보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함께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이유겠죠. 그것을 하는 과정에 우리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컨설턴트들은요,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 정의 행동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컨설턴트 분들은 딱 10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에너지 자립마을 초기부터 활동을 하셔서
에너지 자립마을 3년 이상을 3년 차까지 졸업을 무사히 하신 분들이 많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과거에 서울시 에너지 설계사 활동을 하셨던 분들 혹은 마을 공동체 지원 활동들을 3년, 4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로 10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의 활동 경험들이 굉장히 풍부하시고요. 특히 선배 마을로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꾸려가는 데 있었던 애로사항들, 힘들었던 점들, 그리고 좋았던 점들을 함께 또 나누는 것도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 마을의 주민 주도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처음에 에너지 자립 마을은 시지원 이렇게 컨설팅이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자치구의 지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을 헤쳐가신 분들이고, 아까 앞서서 좀 일찍 오신 분들 영상 풍부하게 보셨을 텐데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도 저희 컨설턴트 분들 중에 계십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 마음으로 응원하실 수 있는 분들로 저희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2021년도 에너지 자립마을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2021년도 에너지 자립마을의 집행 기준은 어떤지, 실무적인 역량과 가치적인 방향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실무를 잘 하실 수 있게, 방향을 잘 잡으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조력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가시면, 마을에 이제 방문을 하시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약속 잡고 가시지만 실제 마을에서 한 3시간, 4시간을 머물다 오세요. 어려움들이 너무나 잘 보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를 정말 하나하나 살피면서 오시다 보니까 오전에 가서 오후에 돌아온다거나 오후에 가면 저녁까지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의 열정과 에너지 자립마을 응원을 담아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컨설턴트들과 서울시와 자치구와 협력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제안 드리는 건데요. 자치구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마을 대표자들이 정말로 대표로 서실 수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사업에 에너지 자립 마을을 책임지는 것은 대표들입니다. 컨설턴트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자치구 선생님들께서 계속 지원하고 끌고 가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마을의 대표분들이, 마을의 활동가 분들이 마을에 서야 자립마을이 지속이 가능하거든요. 지원을 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사실은 우리 아이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워낙 많이 아시겠지만 에너지 자립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표분들을 좀 존중하고 그분들의 판단들이 가능하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그리고 외부에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사업을 이해하고 추진의 방향들을 잡아가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자로서의 자치구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컨설턴트 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마을에서는 컨설턴트의 이야기, 자치구의 이야기, 서울시의 이야기, 혹은 알고 계시는 다른 마을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접하시는데요. 마을 대표자분들은 처음 에너지 자립마을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말인지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들 그리고 지원의 역할들을 컨설턴트들이 온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역시도 신뢰와 지원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서식에 대한 공개도 제가 되게 작지만 넣어두었습니다. 마을들이 가끔 저렇게 문의들이 와요. 미리 결과보고서 양식을 주면 좋겠다. 미리 회계보고서 양식을 주면 좋겠다. 근데 작년부터 우리가 자치구 주도로 이행이 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은 서울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드리면 되는지,
자치구가 또 다른 양식들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하나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을들, 운영하는 마을들이 계시다면 미리 제공할 수 있다면 선 제공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하나 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목적에 맞춰서 에너지 자립마을이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요. 사업의 기획을 제안을 할 때도 저희는 목적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사업들을 진행하기를 요청을 좀 드립니다.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일반 공동체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적이 더해진 것이 에너지 자립마을이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좋은 것, 재미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활동들로 최대한 맞춰 가실 수 있게 구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건데요. 우리 겨울에 물론 올해 사업이 11월에 마감돼서 크리스마스는 안 될 것 같지만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마을에서 같이 공동체 사업으로 꾸리고 싶다.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면 그 전구를 우리 태양광 전구로 좀 달아서 이게 태양광 전구고 낮에 충전했다가 밤에 켜지는 별도의 한전 전원이 없어도 가능한 트리입니다. 라고 홍보하는 것도 가능할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거나 고추장 만들기 사업들을 마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컨설턴트 분들은 가능하면 지양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마을 텃밭을 스스로 마을에서 좀 가꾸고 그것을 수확을 나누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밥을 드시긴 어렵겠지만 그것을 나누는 활동으로 조금 변경해서 하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린숲, 물론 텃밭이 숲의 느낌은 좀 아니지만 녹지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아이템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력을 높이는 사업도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마을의 자활력을 높이는 것보다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에다 집어넣는 게 더 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겁니다. 가정에너지 컨설팅, 가정에너지 진단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각각의 가정들을 돌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는 활동이죠. 근데 이게 다들 아시지만 자치구에서 보내서 서울시의 위탁교육을 받은 진단활동가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조금 약식으로나마 양성하고 그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직접 마을의 주민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 그래야 에너지 자립마을이 지속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계속 사업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스스로 읽어가는 과정들을 좀 겪을 수 있게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에너지 자립마을 집행 지침에 보면 강사비가 1시간에 12만 원, 그리고 2시간에 2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들이 개인 활동,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라는 실무적인 부담 때문에 강사비를 12만 원으로 이렇게 끊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강의의 시간이라거나 혹은 강의의 내용들, 그리고 어떤 강사를 부를 것인가를 고민할 때 강사비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이잖아요. 실제 마을의 교육의 질과 내용들을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손쉽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방식들로 고민할 수 있게 마을에서, 자치구에서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컨설팅을 이렇게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집합 컨설팅은 총 4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2차례는 지나갔습니다. 3번과 4번이 좀 남아 있고요. 8월 말 그리고 10월 말. 실제 사업이 11월 말에 종료가 되잖아요. 근데 컨설팅을 10월로 좀 당겨서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예산 변경을 10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미처 다 못했다. 이 사업은 좀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진행을 못했으니 빼야 되고 예산을 변경해야 한다. 이런 과제들이 좀 생겼을 때 조금 그것이 변경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0월 말 정도 예정하고 있다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을로 가는 컨설팅은 다시 마을별로
예산에 편성된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통 2회에서 4회 이렇게 넉넉히 잡은 마을들도 계시고요. 그냥 2번 이렇게 필수적인 숫자로 잡으신 곳도 계신데요.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을은 컨설팅 횟수를 조금 늘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들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산 변경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데들도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니까 자치구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협조 그리고 협의하는 마음들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과는 뭘까?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에너지 자립마을은 아무래도 감축 성과가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쭉 보셨겠지만 마을의 스토리, 에너지 절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스토리를 마을이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추후에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이 성과관리나 이런 부분을 또 함께 서울시하고 좀 나누시겠지만 절감 실적뿐만이 아니라 주체를 어떻게 형성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활성화하고 확대했는지 그리고 우리 마을만의 특성들을 어떻게 잘 살렸는지 들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치구가 그 마을의 특성을 살리니까 너무 획일화된 사업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을만의 특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자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자원들을 불어 넣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1년차, 2년차 들어가는 마을들도 있는데요. 그 마을들이 3년 동안 보다 많은 에너지 자립 마을들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